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서인과 남이는 합심하여 광해군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반란을 일으켜 광해군을 결국 쫓아내고 능양군 이종이라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 사람이 바로 광해군 다음 왕인 인조입니다. 이전의 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 그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인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선 반란, 그것을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과 손을 잡았던 북인 또한 권력을 빼앗기고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이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조선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인조 반정에서 활약한 이괄이라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거에 불만을 느낀 이괄이 1624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은 생각보다 크게 벌어져 수도 한양까지 점령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왕인 인조가 충청도 공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출동한 왕의 군대에 의해 이괄의 난은 끝나긴 하지만 이괄은 이후 후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명과 후금 대결의 결과가 나옵니다. 후금이 승리하여 중국의 명은 그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1627년 명을 이긴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입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호라고 하는데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호란이라고 하고 정묘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묘호란입니다. 이때 당시 후금은 우리를 대우한 광해군을 몰아내다니 인조와 그 무리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이괄 세력과 함께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를 뺀 전국에서 후금에 의한 공격을 받지만 전국에서 후금에 저항하는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후금은 더 이상 오래 전쟁할 수 없기에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조선 정부와 철수 조건을 맺게 되는데 그 조건이 후금과 조선은 형과 동생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자 후금은 철수합니다. 이후 후금은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청이라고 바꾸고요. 청은 이후 조선에게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는 조선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조선 내부 분열이 발생합니다. 주전론과 다른 말로 척화론 그리고 주화론의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주전론, 즉 척화론은 명은 조선에게 은혜를 준 나라이기 때문에 청과 싸워야 한다였고 주화론은 큰 세력과 전쟁을 한다면 백성과 국가가 큰 피해를 입으니 청의 조건을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였습니다. 주전, 전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주장하는 이론. 척화론, 화해를 배척하는 이론.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청은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모두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끝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선의 선택은 주전론, 척화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636년 청이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이동해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버티지 못하게 된 조선은 삼전도로 왕이 나아가 청 황제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청의 굴욕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